안녕하세요. 송지호 파트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최근 주식시장 흐름을 보게 되면 상당히 뭐 자동차 쪽하고 이제 2차전지 쪽 여기에 더해서 전반적으로 지난주까지 이제 반도체 쪽이 상당히 강했는데요. 여기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한국 수출 역대급 1위 수혜주 편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게 되면 지난주에도 한번 체크해 드렸었죠. 자동차 쪽이 상당히 네, 올해 들어서 수출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제가 여러분께 왜 한국 증시 4번 타자는 이제 모빌리티라고 강조를 해드렸는지 핵심적으로 보면 또 아시겠죠. 네, 자동차 쪽 거기에 또 2차 전지 더해져서 전장 쪽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맞습니다. 네, 송화이트 같은 종목이라든지 서현이와 하신, 뭐 SL 대표 이런 그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추세에 있어서 수출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긴 어떻게 보면 상승 흐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고, 앞으로 현대차 그룹이 또 전기차를 이제 본격적으로 확대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전장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좀 주목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계속 연결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배터리 소재 쪽을 쉬어가는 과정에서 저는 계속 이제 장비주에 대한 부분도 강조를 많이 해드렸죠. 결국은 미국 쪽에다가 LG전솔부터 삼성 SDI, SK온이 이제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하반기 쪽에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기술 대표적 하나기술 계속 강조해드렸죠. PNT라든지 TSI라든지 제가 뭐 여러 유튜브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방송 출연에서도 계속 강조해드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뭐 네, 현대오토웹 아래 보시는 것처럼 네, 네, 자동차 쪽에 부품 쪽에 상당히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에코프로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그만큼 실적과 우리가 밸류체인이 잘 돼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양극재 소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많이 보내드렸는데 그전 영상을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에코프로 아시죠? 네. 코스닥 돼가지고 정말 네, 1월달, 12월달 올라가기 전부터 계속 알려드렸었고 중간 올라갈 때마다 들고 가야 되는지 계속 가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는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겠고요. 네, 상당히 지금 송화이트 150%, 서현이와 155% 정도 올라왔고 하신도 지금 100%대 흐름에서 이어서 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후속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계속 해드려 볼 테니까요. 한번 참고하시고 또 보유하신 분들은 또 점검은 차원에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만나면 정말 송지호 파트너 님 때문에 올해 더 들고 왔다. 예전 같으면 단타를 쳤을 텐데 왜 이렇게 오래 들고 가야 되는지를 잘 알 수 있는 영상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네, 그런 이야기 말씀 좀 드리고요. 네,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프로모션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주식창 서비스에 대한 프로모션이고요. 모바일 중심입니다. 그래서 한국경제TV는 이제 예, 모바일 기반의 이제 주식창이 있고 또 PC와 모바일 관련해서 또 방송 서비스가 연결되어 있는 와우넷 서비스가 있죠. 이 프로모션 이제 주식창입니다. 주식창. 주식창 관련해서 이번에는 원 플러스 원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힘드시기 때문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네, 총 이제 44만 원인데요. 2개월 드리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 플러스 원. 해서 1개월 무료로 연결해 드리기 때문에 2개월 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여기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1668-4392로 하시면은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요. 저는 많은 종목을 가지고 매매하지 않습니다. 핵심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뭐 직장인분들 또 바쁘신 분들 문자로만 잘 이용하신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따라올 수 있으니까요.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좀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네, 잠시 홍보를 했으니까 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에 대한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지금 현재 지금 약간 미국의 긴축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전도세상을 상향되면서 지금 네,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제 5.25잖아요. 5.25인데 7월 달에 이제 그 금리 인사가 될 것 같아요. 말 정도에 7월 FOMC에서. 그래서 이제 금리가 0.25 정도 포인트 정도에서 이제 인상이 될 걸로 보고 있는데 시장은 그래도 지금까지 올라왔던 배경 중 하나가 이제 피크아웃
이제 금리를 어느 정도 다 올렸다는 인식이 좀 반영되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이 더 이어질 수 있다. 두 번 정도. 네, 그런 부분이 팽팽하게 잡고 있는데 포인트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하반기로 좀 지나가면 좀 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은 왜 이렇게 다시 네,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더 연결되는가 보게 되면 경제 지표가 너무 잘 나온 거죠. 1분기 미국의 GDP가 예상치 상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1분기 개인 소비 지출에 대해서도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 특징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또 여기다 우리나라도 산업 생산이 제가 좋게 나오고 있다고 했죠. 14개월 최대치 증가. 예, 핵심은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작년 같은 경우는 네, 물가가 올라간 상황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 경기도 악영향의 전망에서도 안 좋게 조정이 됐었죠. 근데 실적은 이제 이게 뭔가 연착륙에 대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가 너무 이제 좋으니까 연준은 목표로 하는 금리를 맞추기 위해서 네, 물가를 맞추기 위해서 금리 인상할 걸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가장 힘들었던 구간을 보면 금리가 물가가 올라갈 때였거든요. 지금 점진적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번에 이제 4.0까지 내려왔죠. 그래서 시장은 이제 12일 날 미국 현지 시간에 발표하는 이 CPI 물가를 많이 볼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4.0이고 이번에 이제 6월 달치가 이제 7월 발표되기 때문에 3.1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수치를 한번 보시게 되면 네, 안정화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예, 이 부분 한번 우리가 체크해 보시고요. 좋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물가가 여기서 반등하고 있으면은 또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게 아니라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금리는 어느 정도 올렸는데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경제 지표가 나쁘게 나온 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경기 침체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너무 이제 우리가 긴축에 대한 우려감도 있지만 그 부분을 긴축의 우려감을 이제 어느 정도 꺾어줄 수 있는 거는 결국은 물가입니다. 물가 2% 목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헤드라인 물가는 이 정도 나올 것 같고 아마 이제 근원 물가라고 해가지고 이제 에너지하고 음식 워낙 이제 변동수 크잖아요. 유가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6월 달에 한 120불 정도 했어요. 유가 같은 경우가. 예, 그래서 지금은 어떠죠? 네, 유가가 한 73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럼 현저히 낮아졌죠. 그래서 물가가 현저히 빠진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에너지하고 음식료를 제외한 거 보니까 지난번에가 5.3 정도였고요. 지금 한 5.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이제 이걸 제어가 뭐냐면 임대료라든지요. 우리가 임대료 같은 경우라든지 우리가 주거비가 중요하잖아요. 주거비 같은 경우라든지 또뭐 여기에 네, 임금 상승률이라고 연결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임대료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부동산이 꺾이긴 했지만 뭐 우리가 바로 월세가 내려가는 게 아니죠. 예, 어떤 일정 계약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한 6월 이후부터 이게 조금씩 완화될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물가 쪽이 좀 안정화될 걸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일단 핵심적인 내용만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 네,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막바지 와 있는 점에서 그리고 다시 이런 우려감도 반영되고 있지만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온 게 좋다. 왜냐하면 경기가 꺾이면 안 되잖아요. 네, 그 점을 한번 다시 연기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 10년 국채금리도 올라오면서 부담을 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실적은 이제 미국의 그 공포지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등했다가 올라가지 않은 것 같아요. 네, 20선 위로 올라가게 되면 상당히 불안할 텐데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점도 봤을 때는 네,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워낙 좀, 네, 또 투심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뭐 미중 간의 갈등 이슈들, 또 여기에다가 또 국내로도 뭐 새마을 금고에다가 GS 건설 문제도 생기면서 약간 이제, 상당히 안 좋았는데, 하여튼, 네, 지금은, 네, 일단 경제 지표가 잘 나오는 게 좋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도 좀 회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국내 증시에 있어서 네, 좀 펀더멘탈 회복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최근에서 수출도 좀 회복되는 모습들 보이고 있어서요. 펀더멘탈이 회복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수출도 그래서 지금 제가 결국은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살아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최근의 흐름에서 보면은 이제 중점에서 연결해서 많이 봐야 했던 게 뭐냐면
네. 뭐 고용지표나 이런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서 패스하고요. 보면은 우리 그 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수출의 의존도가 크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보면 제가 그래서 많이 보여드렸던 게 네, 이런 부분이죠. 네, 이 공급망 측면이 상당히 지금 미국이 개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보면은 한국의 미국 쪽에 관련된 수출이 좀 높아지고 있고 또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그 수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공장들이 지금 미국 본토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네, 이 공장들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네, 이 많은 이 공장들이 옛날에 중국 쪽으로 넘어갔었잖아요. 공장들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한국 입장에서는 중간재를 공급했기 때문에 수출이 중국 쪽에 많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이 중국 쪽에서 공장들이 다시 본토로 돌아가면서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중간재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최근 그래서 중국 쪽에 관련된 수출이 미국으로 넘어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첨단 공급망에서 보게 되면 미국이 만들 수 있는 게 뭡니까? 네, 반도체에서는 이제 못 만들잖아요. 설계만 하고 대부분 인텔하고 마이크론 빼놓으면 엔비디아에 우리가 AI 하겠지만 실제로 설계만 하는 거잖아. 설계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설계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앞으로 반도체에 대한 부분에서 좀 수혜가 되는 거고 미중 간의 갈등 요인에서 시행하는 부분이지만 네, 너무 두려워할 부분은 아니다고 보시면 돼요. 회복의 과정이다 보시면 되겠고 2차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못 만들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자동차까지 상당히 선진국 쪽에서 긍정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고 신흥국에서는 인도 쪽에서 잘 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결국은 네, 수출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지금 네, 그래서 그 자동차가 58% 6월 달에 좋았고 3월, 4월, 뭐 5월 지금 계속 좋잖아요. 거기에다가 예, 자동차 부분도 5.7%, 2차전지도 16.3%. 선박에 대한 부분도 제가 그래서 조선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잖아요. 98% 좋아지고 있고, 예, 그래서 일반 기계업종들 지금 뭐 우크라이나 재건하고도 많이 연결되는데요. 예, 일단 굴삭기 쪽이라든지 이쪽이 계속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핵심적으로 많이 말씀드린 게 뭡니까? 3반기에 봤더니 3반기에 역대 1위 수출 품목을 보자. 그랬더니 자동차가 1위, 2차 전지가 1위, 그 다음에 일반 기계 쪽입니다. 이렇게 그렇다면 이제 투자 전략은 그렇다고 봐요. 저는 입장에 두 가지 포지션을 봐야 됩니다. 뭡니까? 네, 앞으로는 이제 저는 이제 어차피 좋아지는 섹터 있고 나빠진 섹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지금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압축해서 간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스트라이크 존은 좁게 대신 가는 종목은 더 많이 갔잖아요. 에코프로가 계속 올라가는 것처럼 스윙은 크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현이와도 이 160%까지 급등이 나오고 또 여기에 송화이텍 같은 경우도 150% 넘어가고 화신도 마찬가지고 SL도 그렇고 최근에 현대 오토바이도 마찬가지고 자동차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제 스택을 그래서 어떤 섹터를 보고 가는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왜 작년 말부터 올해 초에 모비티를 한국 지지 4번 타자로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해드렸겠습니까? 반도체가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보여주고 있고 그게 수출로 나오고 있다는 상황에서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자동차 쉽게 꺾이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네. 즉 전기차라는 모멘텀을 제대로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렇게 좀 나눠 있으니까 보면은 그래서 네, 자동차 쪽으로 보면 계속 흐름에서 아까 말씀드린 전기차 판매 현대차 같은 경우 네, 기아도 마찬가지죠. 네, 지난번에 1년 전에 발표했을 때는 2026년도에 전기차를 84만 대 판매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94만 대를 판매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 2030년에도 200만 대까지 기아하고 합치면 370만 대. 또 특히 이런 부분하고 또 연결되기도 하고 보는데 또 뭐 북미 쪽의 배터리 수주도 지금 더 기대되고 있는 상황들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원하는 목표치가 2032년에 67% 정도니까요. 지금 수주 받아오는 게 580입니다. 향후 786 정도가 더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동차 쪽은 지금 우리가 이제 아까 역대급 수출의 흐름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으로 수출에서도 좀 수혜가 되고 있는
흐름들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뭐 강조도 많이 해드렸던 부분들, 섹터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그동안 많이 알려드렸던 그 섹터분들 보면 많이 좋았던 거 알 수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제가 네, 자동차에 대한 부분은 이제 많이 설명드린 대로 이게 좋기 때문에 특히 여기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말씀드렸죠. 이번에 보니까 현지 생산 쪽을 늘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미국 현지라든지 유럽 현지 쪽에다가 생산을 늘리기 때문에 그동안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IR 법안에서 좀 소외됐던 부분이 이제 앞으로는 좀 개선될 것 같고 EV 확대하는 상황에서 이제 전략적으로 보니까 이제 네, 수익성을 이쪽에 극대화시키겠다 했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수익을 높이겠다. 예, 결국은 하드웨어 측면에 자동차를 파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소프트웨어도 판매하겠다는 거죠. 예, 배당도 늘리겠다. 그래서 현대차 쪽은 그래서 좀 더 이제 보유하고 싶은 분이 61선이 있으면 꾸준히 갖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현대 오토에버도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나와서 한번 이제 이익 실현했는데요. 소프트웨어 고급화에 가장 수혜가 되는 쪽이 바로 현대 오토에버고요. 네. 서현유화는 제가 이런 게 많이 말씀드린 게 EV 시대 고급화 된다고 하죠. 자동차들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기 이제 도어 트림이라든지 문 열었을 때 시트라든지 범퍼 같은 쪽에서 상당히 수혜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실적도 잘 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보면 추가적으로 더 많이 올라오는 모습 보였는데 차트를 보면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서현유화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분들께 이 자리 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리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 앞전에 제가 이번 영상에도 좀 이게 눌려 있으니까 이 구간에서는 저는 이제 그랬잖아요. 들고 있는 분 더 가져가야 되고 다시 내려왔으니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습니까? 네, 일주일 사이에 급등이 나왔죠. 네, 서현유화. 네, 왜 보자고 말씀드렸죠? 실적 때문에 그렇죠. 실적.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 시간에 에코프로 워낙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생략을 하더라도 보면 일단 서현유화는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이런 거죠. 네, 작년에 보면 재작년에 한 600억 정도 벌어들였는데 그 이후를 보게 되니까 네, 1,500을 벌어들였고 작년에 1분기에만 500을 벌어들여서 536억 이렇게 130% 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는 이제 수출이 잘 되고 있는 거에서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네, 서현유화 그리고 네 보면은 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죠. 간단히 체크해 보면 에코프로도 왜 더 올라가는가? 그러니까 600억, 800억 벌던 회사가 작년부터 6천억을 벌어들이고 있고 1분기에 1,800억 정도를 벌어들이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면 이런 성장을 실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단위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더 받는 거죠. 네, 이유가 있는 거죠. 또 물론 밸류체인이 잘 돼 있죠. 네, 상당히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네, 보시면은 이제 송화이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송화이텍도 실질적으로 실적이 보면 이렇게 네, 올해 들어서 500억을 벌어들였죠. 작년에 900억 정도 벌었는 1,000억 가까이 벌었는데 상당히 이제 실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송화이텍도 마찬가지 지금 어떻습니까? 지난주 한번 제가 다시 네, 이거 한번 더 올라갈 수 자리다 말씀드렸고 쉽게 꺾이지 않을 것 같다. 실적이 되고 아직 우리 그 자동차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좀 이제 가치주 성격에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네, 전기차는 모멘텀을 정확하게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죠. 네, 보면 6.4배 정도 되고 많이 올라간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PBR이 0.94. 네, 자산 청산 가치보다 낮게 있다는 겁니다. 특히 서현유화도 마찬가지죠.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풀어보면 네, 밸류가 4.84. 10배로 보더라도 이제 주가가 더블 가도 되는 쪽인데 자동차주라는 이유만으로 성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랬는데 이제 앞으로 전기차 쪽이 있기 때문에 더 갈 가능성도 있고 주도주 역할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이렇게 간단히 체크해 보면 지난주에 한번 제가 자동차 쪽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좋게 올라와서 또 이제 기분 좋게 또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네, 좋은 흐름들 이어졌고 현대 오토바이도 마찬가지고 또 SL도 마찬가지입니다. SL 같은 경우도 네, 지금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으니까 쉽게 네, 내려오기 힘들 구간에 있다. 예, 실적이 되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저도 이제 습관적으로 재무제표를 봅니다. 이렇게 재무제표를 들어가서 보면 이제 기업 정보, 예, 상장 기업 분석을 들어가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1,900을 벌어들였는데 1분기에 1,000억을 벌어들였습니다. 153% 정도. 상당히 이제 또 보면은 어떻습니까? PBR로 퍼로 보면 6.8, 네, PBR로면 1.15. 네, 대부분 이제 성우 하이텍 돌고 이제 SL도 그렇지만 이제 GM 쪽하고도 이제 공급이 이루어지죠. 네, 이런 부분들이 쭉 좀 반영되면서 좀 더 연결해서 좀 이어졌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현대차그룹이 이제 미국 좀 인도 시장에서 상당히 약진하고 있는데요. 인도에서 중국에서는 이미 이제 점유율이 없습니다. 별로 없죠. 6%대 미만에 있는데요. 차라리 네, 그게 장점입니다. 지금 뜨고 있는 게 인도 쪽이고 이제 우리 공급망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네, 미국 쪽이라든지 인도 쪽, 네, 이런 쪽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따라서 그쪽이 상장이 나가 있죠. 애플의 공장도 지금 네, 일부분은 저 인도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확연히 시장 흐름을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자동차 헤드램프 쪽으로 네, SL 이야기를 여러 번 많이 드렸죠. 성화이트하고 하시는 이 배터리 케이스 쪽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배터리 케이스는 자동차 전기차 밑에 배터리 모듈을 또 보호를 하고 배터리에서 나오는 열을 또 이렇게 또 발산시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네. 그래서 많이 보여드렸죠. 진짜 여러분께, 네, 서현유하고 지금 하신하고 또 여기에 연결된 송화이트를 수없이 보여드렸습니다. 수없이 보여드렸죠. 이렇게 보시면서 이런 그 송화이트 쭉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겁니다. 하신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추가적으로 이제 뭐 관련해 보게 되면 제가 뭐 이 정도의 어떤 큰 이제 좀 실적의 부분도 아니지만 앞으로 더 조금 같이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다 진출하고 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업들 보게 되면 또 이제 관련해서 그 한번 네, 한번 이학 전에도 이제 현대공업이라는 회사도 있고요. 현대공업 같은 회사도 있습니다. 현대공업 같은 회사도 있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PHA도 한번 올랐다가 쉬어가는 모습인데 PH는 이제 도어 쪽 관련된 제품들 문을 열었을 때 하는 들어간 부품들을 공급하는 회사로 보시면 되죠. 또 트렁크를 열면 또 들어간 이런 제품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게이트 제품들을 주로 공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네, 또 여기 하나 더 보여드리게 되면 네, 네, 그 현대공업은 이제 시트 들어간 패드 쪽입니다. 패드 쪽이죠. 네, 이렇게 암레스트랑 헤드레스트 쪽이고 좀 최근에 이제 현대차가 고급차들이 많이 팔리니까 이제 제네시스 시리즈하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거기에 또 전기차 쪽에 들어가는 시리즈 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실적이 좀 회복되고 있고 또 특히 이제 이런 회사들이 이제 미국 쪽에 진출하고 같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성장성도 미국이라는 쪽에 이제 현대차가 그룹이 미국에 진출하기 때문에 미국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HA도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에 이제 공장이 있죠. 네, 그래서 추가적인 증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뭐 두 기업이 또 하나의 네, 작은 종목 중에 하나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체크해서 말씀드리고요. 최근 이제 하나 더 보면 이제 만약에 이제 지금 이제 큰 기업들은 아직 주가가 못 움직였죠. 특히 대표적으로 이제 현대기아도 그렇고요. 네, 지금 자동차 부분에서 냉각수 모듈 쪽으로 공급을 좀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동화 사업 쪽으로 구조를 변하고 있고 특히 이제 조금 이 회사들은 스마트 팩토리 쪽과 연결된 게 크죠. 이제 뭐 물류 로봇이라든지 에어 쪽에 성장이 이루어질 걸 보고 있는데 현대차 그룹이 이제 전기차 확대하기 위해서 투자하기 때문에 나중에 좀 긴 안목으로 본다면은 좀 이제 그런 부분의 실적의 성장이 조금 더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큰 기업 중에서는 아직 크게 움직이지 못한 쪽을 보면 이제 현대 이하고요. 그래서 2분기부터는 좀 자동차 부분에서 수익성들이 조금씩 좀 개선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이제 송화이텍이라든지 뭐 화신, 뭐 SL, 현대오토에 뭐 약간 서현유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쪽에 비중이 큰데 이 회사는 이제 비중이 이제 다른 뭐 스마트 팩토리라고 연결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좀 이제 네, 그 수혜를 좀 늦게 봤지만 최근에 목표가를 좀 상향하는 이슈도 나오고 있고 대표로 그 HL 만도 같은 게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목표가를 좀 상향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네, 지금 네, 뭐 고객사 뭐 테슬라 쪽으로도 연결되고 이런 고객사들이 이제 전기차가 판매가 확대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2분기부터는 조금씩
실질적으로 보니까 영업이익도 한 77% 좋아질 걸로 예상하고 있고, 매출도 한 27% 정도 이게 회복될 걸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네, 못 올라간 종목에서 찾아본다면은 이제 이런 쪽이 있다는 거 한번 이제 한번 체크해 보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안에서는 제가 뭐 미국 쪽에 계속 그 증설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추가적인 내용에서도 한번 연결해 보게 되면 결국은 증설 일정을 봤을 때 하반기에 가장 또 연결되는 쪽이 네, 네, 그 장비 쪽이라 보고 있습니다. 네, 증설 일정들이 상당히 많이 몰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소재주들이 쉬어가는 부분이지만 결국은 지금 일정을 보니까 네, 일단 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것도 많이 보여드리는 이미지잖아요. 차트고. 네. 올해 작년보다 네. 그 2차전지 장비 발주가 120% 정도 높게 형성돼 있고 또 배터리 3사가 2년간 발주가 이제 650기가와트시로 좀 이상을 추정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더 추가적으로 이 물량들이 앞으로 더 많아진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또 구체적으로 또 넘어가서 보게 되면 네, 되게 알 수가 있죠. 확대해서 볼까요? 안 보일 수 있어서 확대해 보면 그래서 LG 엔솔 쪽에 상당히 중요하게 받고 있는 거죠. 예, 특히 GM 상공장이 45기가와트시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자체 미시간 공장, 또 애리조나 공장들 또 네, 증설하고 있고요. 또 스텔란티스, 네, 스텔란티스라고 하니까 잘 모르실 텐데요. 이거 연합체의 어떤 회사인데, 네, 뭐 예전에 피아트라든지 클라이스라 같은 회사도 아시잖아요. 네, 그 회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3, 4분기에 많이 몰려 있죠. 3분기 올해 일정이 많이 몰렸고, 또 이제 내년 1분기에도 네, 혼다도 우리가 이제 알아둘 게 뭐냐면, 우리가 GM 하고 뭐 이게 포드만 그동안 많은 수주를 받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소위 잘 모르셨을 텐데요. 당연히 우리가 도요타도 전기차 팔아야 되죠. 나중에 뭐 혼다, 현대차도 지금 미국에다 증설을 해야 되잖아요. 예, 지금 현대차는 이제 GM하고 아니 그 현대차는 이제 LG 엔솔하고 또 이제 SK온하고도 이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양쪽에 이제 파우층이다 보니까 그리고 최근에 네, 삼성 SDI도 이제 스텔란티스 4분기하고 내년 1분기 정도에 일정이 있고 또 GM 사공장 또 짓죠. 그래서 이런 일정을 보니까 이제 하반기에 많이 몰려 있는 거죠. 이렇게 딱 봤더니 그래서 어, 네, 그래서 장비주들의 발주가 네, 조금 더 하반기부터 뭐 집중돼 있으니까 특히 LG 엔솔 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게 LG 엔솔 쪽과 연결된 기업들을 제가 한번 네,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모빌리티 해가지고 한번 소개해드려 봤죠. 네, 보시면은 밸류체인을 보자고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밸류체인 관련해서 보면 네, 표를 보여드렸는데 보시면 우리가 공정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전극 공정, 조립 공정, 활성화 공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공정마다 네, 장비 회사들이 있습니다. 예, 전극 공정은 이제 재료를 섞어서 실적으로 이제 절단까지 코팅하고 압연하고 절단까지 가기 때문에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곳이고요. 네, 조립해야 되겠죠. 원통형이든 네, 네, 어떤 파우치형이든 그 조립 과정이 있고 마지막에 배터리 성능을 어떤 생명을 불어넣는 과정입니다. 전극 공정은 재료를 섞고 재료를 오래 쓰게 해서 코팅하고 또 이 코팅한 거를 만들어서 재료를 이제 압축해 가지고 압연해 가지고 쭉 예, 롤러로 이제 쫙 피죠. 예, 그걸 또 절단합니다. 예, 절단 습한 거를 또 건조해 주고 그걸 가져다가 이제 음극과 양극을 만들어 주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대로 지금 네, 노친 공정, 네, DNT라는 회사가 많이 알려지고 급등이 나왔죠. 20% 가까이 DNT라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조립 공정으로 연결되는데 제가 조립 공정의 패키징 쪽이라고 했죠. 그 중에 가장 많이 설명된 게 하나기술입니다. 하나기술 말씀드렸었죠. 하나기술 말씀드렸고 그래서 믹싱 쪽으로는 윤성 TNC라든지 TSI 연결되고 코팅하고 압연하고 절단하는 이런 과정에서 보면 네, 대장이라고 있죠. PNT, 네, PNT가 고 CIS가 있습니다. 네, 배터리 3사 모두 공급하는 쪽은 PNT이기 때문에 네, 전국 공정 안에서 보면 이제 대장이죠, 대장. 네, 그래서 세계에서 이제
이 전극공정으로 연결된 기업들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물량들이 상당히 밀려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3자 배정을 통해가 유상증자를 통해서 증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쭉 연결돼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특히 이제 자세히 한번 다시 뭐 체크해보면 여기서 이제 종목들이 많이 나왔죠. 여러분께 이제 많이 보여드렸던 기업 중에 하나 보면 하나기술이 있었고 하나기술 소개드렸었고 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하나기술 네, 특강에서도 알려드리고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도 이렇게 체크해서 알려드렸는데 또 특히 그 자동화 설비 쪽 코인테크도 이렇게 다 알려드렸습니다.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네, 그 전에 보여드렸다는 걸 확실히 다시 한번 이제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이제 이게 밸류성이 중요하죠. 그래서 아까 전극 공정 있고 했다 그랬죠. 그래서 믹싱 쪽으로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좀 네, 장중에 한번 강하게 한번 올라왔었습니다. 네, TSI를 계속 설명드렸는데 방송 출연에서도 알려드리고 네, 관련해서 계속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장비 쪽 계속 알려드렸으니까요. TSI 그리고 이제 보면 코팅 공정 PNT가 있죠. LG엔솔, 삼성 SI, SK온의 3사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고 또 CIS도 LG하고 삼성 쪽 이렇게 연결됐으니까 두 회사가 다 대부분 네, 거의 이제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PNT가 대부분 SK온까지 하니까요. 아변공장도 마찬가지죠. 네, 배터리 3사에 다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NT가 네, 꽉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네, 아까 이제 노칭에서도 마찬가지로 PNT가 있죠. 삼성 SI. 그러니까 LG 쪽하고 연결된 게 LG가 가장 많이 한다고 했죠. DNT.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린 120분까지 올라왔는데요. 네, 레이저 노칭 쪽으로 강자입니다. 그리고 뭐 스탱킹, 재료를 쌓는 과정이 뭐 이런 중소형주들이 있는 거고요. 아까 패키징 한다. 네, 그 반도체 패키징 하는 회사로 많이 이런 게 하나 마이크론 엄청난 상승을 보였잖아요. 네, 그래가 비슷하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하나 기술이 보면 LG하고 삼성, SK온하고 연결해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죠. 네. 엠플러스는 SK온하고 연결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하나기술이 이런 장점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 배터리 3사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도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돼요. 네. 네, 그리고 네, 활성화 공정에서는 보면은 이제 A 프로는 LG 쪽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짧게 슈팅 한 번씩 나오는 상황이고요. 하나 기술이 바로 삼성 SK온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참 많은 쪽에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죠. 예. 코인테크는 이제 자동화 쪽입니다. 이 모든 공정들이 자동화 쪽으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코인테크가 이제 LG하고 삼성 쪽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제 코인테크도 한번 계속 알려드렸는데 좋은 흐름 타고 있습니다. 지금도 타고 있는데 코인테크 CIS가 이제 좀 움직이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예, 하나기술은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예, 한 예, 3, 40% 정도 올라왔죠. 바닥 구간에서 이제 2차전지 쪽 이쪽에서 관련해서 이때부터 몇 번 알려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웬만하면 저는 이제 좀 스타일상은 비싸게 주고 사지 말자는 스타일이거든요. 눌림목 구간이거나 이런 구간에서 이런 게 사자고 하는 스타일입니다. 보통 이제 여러분께 보면 이제 하나기술도 이렇게 올라왔고요. 오늘 PNT 보면 또 한번 장중에 네 20%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PNT가 이런 흐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TIS는 덜 올라온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네, 네 전국 공정에서 이제 미신 쪽으로 TSI 네 한번 소개했는데 한번 장중에 또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믹싱 쪽 재료를 섞는 믹싱 쪽의 장비 쪽이고요. 네. 또 이런 가정이 있고, 코인테크 같은 기업들이 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자동화 설비 쪽으로,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수주 어떤 트렌드도 한번 많이 보여드렸던 것처럼 흐름들이 쭉 해서 또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이런 쪽 관련해서 한번 말씀 좀 드려봤고요. 네, 하여튼, 네,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코인테크도 그렇고, 그동안 뭐 수주 쪽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해드렸는데, 그만큼 수주가, 코인테크도 마찬가지고, 이제, DNT, 그리고 또 이제 코인테크도 수주 흐름들이 좋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들은 제가 몇 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렇죠? PNT도 그렇고요. PNT도 그렇고, 네.
이런 부분에서 한번 관련해서 수주 잔고가 상당히 좀 크게 나오고 있다는 것들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네, 가능한 이제 뭐 PNT 같은 그런 종목들이라든지 그런 하나 기술은 이제 따라 들어가면 힘들죠.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잘 설명한 기업들은 바닥권에서 조정해서 조금씩 관심 있게 보시면은 좋은 결과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뭐, 이슈적으로 이제 뭐, 정치적인 이벤트는 이제, 우리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이 또, 네, 나토 정상회의 관련해서 또, 출국을 하셨죠. 그래서 폴란드 쪽으로 뭐 가고, 여러 나라들 또 만나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뭐, 원전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도 많이, 좀 주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최근은 뭐, 굴삭기 관련해서는, 뭐, 저번에 이제, 예, DI 파워라든지 뭐 진성 TC 예, 알려드렸는데 네, 진성 TC는 이제 얼마 많이 못 올라간 거고요. 저기 DI 파워는 네, 많이 올라왔죠. 네, 알려드리고 나서 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런 쪽에 부 이슈도 있는 것 같고요. 참고성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또 만약에 이번에 폴란드에서 본계약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뭐 이런 BHI 같은 기업들이 상당히 변동성을 크게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점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반도체 쪽은 이제 지난번에도 집중했는데요. 최근에 좀 쉬어가는 모습 본 것 같아요. 미중 간의 갈등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나서 보면, 네, 하나 마이크론도 상당히 지금, 네, 저 보면은 저는 이런 자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게 그 이어간다면 충분히 예, 7%펀치 정도는 기본으로 이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리 보면 수렴하고 올라오는 모습 보이죠? 예, 특히 STI도 이제 반도체 쪽으로 보면 이런 흐름들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반도체에서 충분하게 또 이 시간엔 이제 반도체까지는 집중하다 보면 또 시간이 모자라니까 또 다음에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네, 잠깐만요. 제가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요. 네, 보시면은 이번 수출에서 보니까 회복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 거죠. 회복세가 되고 있다. 네, 그러니까 4월 달은 63억 불, 5월 달은 73억 불, 6월 달은 88억 불 정도 이렇게 회복되고 있다는 점은 네, 감산하고 있는데 네, 물량들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재고가 감소할 것 같고요. 이런 추세라면 충분히 하반기에 좀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고 또 하나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 시점만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4억 정도 벌어들였던 시점하고 지금 보면 이제 LG전자보다 더 낮게 나오고 있거든요. 6천억 정도 반도체에서 4조 원 적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점점 개선된다면 더 어라운드의 흐름에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장 또 내년에 좀 좋아질 수 있는 게 반도체하고 이제 조선 쪽이기 때문에 예, 이제 올해 하반기 회복되면서 내년에 꾸준하게 좋아지는 쪽으로 섹터 중에 업종 중 하나라는 점에서 최근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또 다시 한번 또 관심 있게 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에 대한 부분도 긍정적 부분도 연결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제가 뭐 한번 더 하나 더 연결 보여드리게 되면 네, 이 부분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HBM 쪽으로 지금 상당히 이제 반도체 관련이 있는데 최근 삼성전자가 또 1조 투자를 한다고 하면 HBM 그만큼 보시면 네, AMD하고 엔비디아가 HBM 공급을 늘려달라고 하고 있다 전해주고 있다. 그럼 그만큼 예, 후공정을 패키징해가지고 공급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1조 정도 투자가 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보면 네, 지금 경쟁하고 있는 게 네, 이런 게 강조를 많이 되는 게 HBM 쪽 이게 경쟁이죠. 얼마나 네, D램 쪽에 탑재하느냐가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점을 다시 한번 이제 보여드리게 되면 이제 반도체 쪽 예, 좀 이제 쉬어가는 구간이지만 다시 한번 네, 좀 네, 조정 구간에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BM 네, 이게 바로 D램 쪽이라고 되어 있죠. 네, D램 쪽. 그래서 이게 네, 서로 간 경쟁인데 바로 네, HBM 탑재량을 늘리는 거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린 기사에서 네, 연결돼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점 참고하시고요. 네. 음, 물론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뭐 자동차 쪽 그리고 또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섹터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장의 하나의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 핵심적으로 보는 스트라이크 존에 가까운 종목이라는 점을 염두해 주시고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참고하시고 도움 받으실 분들은 저에게 또 오시면 되겠고요. 네, 이런 부분에서 좋은 결과 또 이어지고 있으니까 또 이렇게 네,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은 정말 네, 제가 뭐 여기 수익률, 그 상승률에 대한 부분까지 연결해서 말씀드리지 않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성우, 서현, 화신, SL, 현대오토에버부터 해서 또 하나기술, PNT, 또 코인테크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스타주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점 말씀드리고요. 네, 마지막 관련해서는 이제 홍보를 다시 하게 되면 이제 만약에 좀 투자에 어려움이 있거나 제대로 포트를 짜고 가고 싶은 분이라면 여기 2개월 서비스 해드리는 44만 원에 여러분들 하루에 한 8,000원 정도 되나요? 7,000원 정도, 7,000원 정도 투자하시는 거죠. 예,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668-4392 이렇게 하시면 함께 할 수 있으니까 기간은 이제 17일까지입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요.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네,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힘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누가 더 좋은 기업을 발굴해 오랫동안 들고 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또 자산의 한계가 바뀔 테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고 어려움이 있지만 네, 작년하고 이전하고 좀 많이 달라진 시장 환경이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네, 화이팅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